자, 오늘 반발 매수가 예상이 됐던 하루였는데 아침에 좀 그래도 나름 시작 잘 보였는데 점심시간 때 좀 눌렸고 다시 종가에 꼬리를 달면서 적당히 끝난 하루였습니다. 근데 반등은 사실 기술적인 반등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일 연속으로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한 환경들만 있습니다. 일정상으로도 그렇고. 님 추천 감사합니다. 일단 내일은 우리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위클리 옵션 만기 포지션 목, 금, 월, 화, 수 5거래일간 뭐 중심적으로 4거래일간 4에서 5거래일간 만들어진 그 포지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내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 근데 보통 이제 애매한 경우들은 사실 위클리 옵션을 그렇게 막 크게 따지지는 않는 경우도 있어요. 포지션이 뭐 애매하다. 그런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다시 위클리 옵션의 중요성이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 5거래일간 누적된 그 위클리 옵션 포지션을 보자면 개인들이 지금 상방 구조를 강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방 구조를 강하게 갖추고 있고요. 기관, 금융투자죠.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들이 중립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만 깎는 그런 방식을 추구하고 있고요. 즉 보합이죠. 보합이라고 그냥 보합 중립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거의 위클리 옵션의 전 포지션 전 행사가를 다 매도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기관들은 지금 움직임을 추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기점으로 내일도 변화가 없을 때 시간 가치만 죽는 방식으로 금융투자는 수익을 노리려고 하고 있고요. 반대로 개인과 외국인은 양방에서 한쪽 방향으로 쏠렸을 때 큰 수익을 볼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춰 놓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포지션대로 내일 충실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습니다. 만약에 이게 뒤집어지려면요, 내일 아침부터 서로 반대 포지션으로 강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청산을 시켜야 돼요. 즉 내일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하방 구조를 청산을 빨리 하고 상승으로 바꿔놓으면 개인들이 기존에 만들었던 옵션 상방 포지션에 있는 포지션에 있는 게 행사가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프리가 올라가면서 뭐 익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짧게 잘라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포지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장 마칠 때까지 뒤바뀌지는 않는지 계속 추적을 해야 돼요. 특히나 만기일 같은 경우는 항상 그래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해줘야 되고 직장인분들은 그걸 못 하시니까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일에 집중도 하셔야 되니까 그거를 우리 동호회에서는 제가 카톡방에 계속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고 상황을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얘기들을 좀 디테일하게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개인들이 가끔 외국인들을 따라서 많이 하는데 이번 주는 완전히 갈렸습니다. 그렇죠?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라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옵션을 잘하는 기관들 놓고 보면은 보합 내지 그렇죠? 중립 보합 내지 하방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보합이거나 보합형 하방이거나 그렇죠?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 둘 다 좋은 구조를 갖출 가능성이 당연히 높습니다. 상방으로 가면은 그냥 아무 청산 없이 상방으로 그냥 가버리면 개인만 수익 구조기 때문에 개인들은 중간에 다 잘라 먹을 거예요. 개인들이 끝까지 포지션을 유지해서 결제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마지막에 다시 게임을 하겠죠. 어쨌든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일정들 때문입니다. 뭐 일정들도 있지만 지금 상당히 부담되는 내용들이 뭐 도처에 지금 많이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 당연히 지금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잭슨홀 미팅 일정이 있겠죠. 이게 25일부터 27일까지 우리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부터 진행되니까 실제로는
월요일이나 되어야 우리가 증시에 반영이 돼서 완료가 된 상태에서 반영이 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의 잭슨홀 미팅 결과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관망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냥 만기에 대한 움직임 정도 있을 뿐이겠죠. 그리고 중간에 26일 밤 11시죠. 23시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는데 요것 또한 다음날 주말이기 때문에 사실 월요일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는 사실 관망세가 우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금융투자 기관들이 설정해 놓은 값이 가장 합리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 내려온 상황에서. 그리고 외국인들도 마냥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게, 외국인들은 옵션을 보험적인 측면으로 해지를 걸기 위해서 베팅을 반대로 좀 세게 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팔았다고는 하지만 종합 포지션이 기관과 외국인, 금융투자와 외국인 동시에 9월 선물 포지션이 둘 다 상방이에요. 이거 외국인들이 상방 구조를 갖추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었죠. 시소 게임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도 수차례씩 상방으로 바꿨다가 하방으로 바뀌었다가 그랬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일단 상방으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힘을 쓴 상태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금융투자들이 9월 선물 포지션을 상방으로 만든 가운데 개인들은 오늘도 선물을 팔았습니다. 개인들은 계속 9월 달에 떨어져라 베팅만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9월까지 만기일 얼마나 남았죠? 12거래일 정도 남았나요? 9월까지 현재 만기일 그쵸? 약 12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충분합니다. 지금 시장이 눌려 있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를 놓고 보면 잘 가다가 한 일주일 5거래일 이상 눌러댔어요. 자, 금리 인상, 미국의 긴축 압박이죠. 그리고 환율 급등에 따른 부담감, 금리 인상 우려감 등등이 겹치면서 지금 일주일 강하게 눌렸어요. 한 달 동안 올라오고 이 정도 눌러온 겁니다. 근데 개별 종목들은 굉장히 힘을 못 써요. 자, 이것 또한 지지를 받아야 될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이죠. 이런 구간들이 단순히 차트상에서 그때 꼭지에서 밀렸던 자리, 과거에 큰 변화가 있었던 자리 중에서, 그렇죠? 여기서도 꼭지에서 저항을 받다가 돌파한 자리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이 자리가 단순히 지지와 저항, 그 차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 시장 6월 달에 이렇게 내려올 때 외국인들은 선물을 장중에 팔다가 꼭 마칠 때 다시 채워넣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때 옛날에 영상들 보시면, 그리고 단톡방에 글을 다시 거슬러 가서 올라가 보시면, 그리고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분명히 떠오를 겁니다. 6월 달에 한동안 외국인들은 중간 단계부터 끝까지 계속 선물을 팔아서 장중에 떨구고, 그 다음에 증시 움직임과 별개로 동시호가 이후, 종가 이후에 다시 채워넣고 또다시 다음날 팔고, 이런 식을 반복을 했어요. 이런 식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움직임 때문에 주가가 내려갔는데 장중에 회복을 못했던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자신들은 선물 포지션을 하방으로 만들지 않고 상방 설계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물 주식을 바닥에서 싸게 장악할 생각을 했던 거죠. 먼저 이 구간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싼 구간에서 북유럽계 자금, 유럽계 자금과 아시아계 일부, 싱가포르 쪽 아시아계 자금, 인도 자금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미국계 자금이 언제 들어올까를 기다리던 상황들이었다고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7월 25일, 7월 20일 이후 기점으로 이 구간, 한번 상승 구간, 이 구간에서 드디어 미국계 자금이 진입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이 자금은 장투 목적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자리를 단순히 차트로 봤을 때 지지와 저항 구간이 만나는 자리로서 지켜줘야 될 자리는 맞지만, 얘가 의미할 자리 자체가 미국계 자금이 자신들도 현물들을 사서 지켜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라도 여기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장중에 이탈하거나 짧게 이탈할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어떤 내용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내용을 파월 의장이 발표할지도 모르는 거고 변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과정을 구름대까지 정도로 볼 수 있다면 이거 좀 폭이 넓어요. 이거는 일단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고, 왜냐하면 이 구간이긴 하지만 이때부터 준비를 해왔던 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여기까지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순간 뭐 자기의 매수가를 이탈해도 일시적인라고 생각하고 다시 들어오면은 더 큰 물량을 쌓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구간이 다 왔고 밑으로도 하방도 단계적으로 방어가 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일단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 환율은 그럼 어떤데요? 환율이 지금 이렇게 추세 뚫었고 뭐 1,400원도 갈 수 있는 기세인데 환율이 올라가면 증시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환율과 증시가 1대1 매칭이 됐다면 우리는 증시를 볼 게 아니라 환율 차트를 봐야겠죠. 환율은 미래를 계산해서 증시가 먼저 반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환율이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거야? 진짜 저렇게까지 올라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먼저 반영해서 증시에서 빠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원자재, 상품 선물 시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금 천연가스가 굉장히 지금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자, 천연가스는 추세를 타고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천연가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꼭지를 만들고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할 수 있는 얘기죠. 천연가스와 연관된 개별 종목들의 돈이 실릴 때는 천연가스가 앞으로 얼마나, 지금 이렇게 올라갔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어떻게 움직일 거야 라고 먼저 생각을 해서 투자금들이 들어오는 거고, 그 관련된 자금들이 막 들어오는 거고요. 단타 세력들도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꼭지를 만들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정도까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먼저 꺾이겠죠.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이 힘을 잃으면 이거는 조만간 꺾일 수 있겠구나.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추세에 따라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꺾일 수도 있겠다. 이젠 꺾이면 한동안 또 추세를 이루고 한참 또 꺾이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내용들을 살펴야겠죠. 뭐 유럽으로 가스 공급 중단하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 살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중간에 이제 변수로 작용을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환율에 대한 문제를 다시 부연을 드리자면, 장중에 단톡방에도 올려드렸고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지금 2009년 4월 초 이후로 4월달 이후로 신고가죠. 그 당시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2009년 3월 4월에 환율이 엄청나게 1,600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자, 그 당시가 어떨 때인데 2009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보고 나서 시장은 저점을 찍고 대세 상승을 가기 직전 단계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인 단계예요. 자, 이렇게 보인 단계입니다. 저 확대 다시. 여기 뒤에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다시 확대. 이 뒤에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확대. 이 뒤에는 계속 올라가는 상태였어요. 자, 여기까지 놓고 볼게요. 자, 환율이 최고점을 찍었던 당시가 2009년 3월 달입니다. 3월 초 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가 환율이 최고점을 찍었을 당시고 환율이 이제부터 계속 내려가는 구간이었고요. 자, 환율이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었습니다. 어때요? 환율이 최고점은 3월이 여기지. 한 요쯤 되겠다. 중간쯤 되겠어요. 자, 환율이 극단적으로 올라갈 때 그 전에 먼저 저점을 찍고 돌립니다. 환율이 올라가고 있을 땐 떨어졌어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근데 환율이 정말 많이 치솟을 중간에 이제는 환율이 여기까지 올라갈 거야를 모두 반영한 파동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동안에도 더 올라갑니다. 증시는 이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환율이 아직도 높은 구간에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는 이 구간에도 계속 올라갑니다. 이때도 저점을 높이는 그런 구간들이 나왔죠. 가장 흡사한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환율이 2009년 만에 최고가라는 그런 시장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환율 당시의 흐름하고 또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처럼 물론 과거의 흐름이 지금 모습과 똑같이 진행되리라는 보장은 당연히 없죠. 하지만 과거 어느 정도 참고 삼아 거울 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기준이 메커니즘이 비슷하다면요.
어쨌든 지금도 마찬가지 환율이 여기 돌파했네. 1330원. 제가 생각했던 1330원 추세 상단 라인을 돌파했네. 어디까지 올라갈까? 라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계 자금이 들어왔던 이 구간들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환율이 이젠 더 올라가더라도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이미 반영이 됐어 하고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기관들과 외국인들 9월 선물 포지션 그리고 12월 선물 포지션 상방으로 구축을 해나갈 거고, 개인들은 공포에 질려서 자꾸만 예금 적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 선물도 하방 베팅을 강화하는 실정이고, 자,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제 의견이고 제가 지금까지 증시를 겪은 것에 대한 판단이죠. 예, 이게 반드시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매매 계획을 짜 나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 동호회 분들은 어쨌든 제 의견 중심으로 또 각자 또 계획을 짜고 또 제가 도와드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할 테니까요. 자, 하여튼 요 정도까지 마치고요. 잭슨홀 미팅 끝날 때까지 일단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올라가더라도요. 그러고 나서 다시 판단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 다시 상황 판단, 선물 옵션 포지션 판단을 한 다음에요. 자, 이런 것들 직장인분들은 일을 하시면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부는 할 수 있어도요. 장중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 우리 단톡방 주식 동호회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다 기록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 장 마치고 시간이 될 때 그날 하루, 시간이 언제든 되겠죠. 그날 하루에 공부를 하고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또 매매 계획 수립하고 또 종목에 대한 관점들, 괜찮은 종목들, 그다음에 각자 가지고 있는 종목들까지 관점도 다 같이 케어해드리고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카톡 유종구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댓글에도 주소 올려드렸으니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어제가 제 아프리카 TV 방송 시작한 지 1000일 되는 방송이었는데 모두 큰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2000일, 3000일 꾸준히 계속 오랫동안 우리 동호회 내부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8시 반에 아프리카 TV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